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금요일마다 선보이는 젊은 정치 토크쇼 이른바 금은방 순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금은방은요, 금요일의 은밀한 정치 방송,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금은방 손님으로 의원 세 분이 좀 나와 계십니다. 화면으로 좀 동시에 잡혔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의원 친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인사 좀 하시죠, 나오신 김에. 안녕하세요. 네. 인사시켜서 더 어색한 좀. 더 어색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김용태 의원하고 전용기 의원은 일단 뭐 정치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뉴스와이드 경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여기 스튜디오 자체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반면에 전 이주영 의원께서는 여기 스튜디오 처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분 의원께서 괜찮으시면 제가 이주영 의원께만 좀 자기소개할 시간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요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짧게 한 30초 정도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대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저는 원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왔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아우, 그냥 시간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마치 토론하시듯이 좀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직업은 이제 의사를 하셨잖아요. 네.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국회에서 의원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어떠시던가요? 국회 와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달라서 정말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당황한 부분이 있어요? 병원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하거든요. 예. 결과가 바로 보이는 곳인데 예. 여기는 협상의 기간도 길고 수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결과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좀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예.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일할 때는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협상의 과정 그리고 또 합의해가는 과정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왜 이렇게 느리냐 이 말씀하신 건데, 선배 의원이신 전용기 민주당 의원께 네. 국회 가면 왜 이렇게 일이 느려집니까?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겁니다. 사실 속도감이 서로 다른 겁니까? 네, 그러면은 21대 바꿔보면?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미진하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았었는데 예. 22대 국회는 어떻게든 속도감을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주 빠른 거다. 어. 이주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빠르게 뭐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태 의원께서는 속도감 문제, 국회 가니까 시간이 막 늦어집니까 지금? 아니, 너무 빨라가지고 토론에 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 뭐 저희 탄핵 청문회 연다고 척척척 야당에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뭐 갑자기 느리던 게 빨라졌다 그럼요. 뭐 있으십니까? 특검법, 방송사법 등등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씀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에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금은방 손님으로 세 분 오셨는데, 이 금은방 안에서도 첫 번째 순서가 있는데 스피드 OX입니다. 일단 질문이 한 4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피드 OX니까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앞에 OX 편말 제가 드렸는데, 제가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 선택한 이유를 한 30초 정도 제가 발언기에 드릴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OX 퀴즈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질문은 이건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뭐 진행 중이잖아요. 이 전당대회는 흥행 성공이라고 판단하시면 O고요. 아니다, 이건 자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세 분 선택해 주세요. 요거는 질문이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 따라서 아주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께 흥행 성공으로 지금 판단. 그러니까 이게 흥행 성공 상황이냐 아니면 거의 자폭 상황이냐인데 성공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자,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유가 뭡니까?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죠. 어제 MBN 저희 당대표 토론도 아마 자체 시청률에서 높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저희 토론, 당대표 토론 많은 국민들이 관심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35살인데 예. 제 친구들이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은데 예. 저희 당대표 토론, 당대표 경선에 엄청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보셨답니까? 다 보진 않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뭐가 옳은 거냐,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예. 질문들을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고 있어서 아 국민적 관심은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흥행은 되고 있구나. 그렇군요. 예, 예. 좀 알겠습니다. 아쉬운 측면도 있겠죠. 일단 들고 계세요. 이거 예, 예. 시청자 다 보셔야 돼요.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요. 제가 김용태 의원께 추가 질문 조금 이따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이건 자폭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자폭으로 봤습니다. 물론 흥행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내용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수준이 자폭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비전과 뭐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됐는데 예.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신구 권력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신구 권력에 대한 내용들을 숨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자폭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역시 이거는 흥행 성공이 아니고 자폭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이 나는 것에도 유명해지는 것이 있고 악명 높아지는 게 있을 텐데 이번에 물론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전당대회를 왜 하는가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당이 잘 되기를 위한 것인가 당을 혹시 해야 할 만한 구석은 없는가를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주영 의원께 이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세 분께 추가 질문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막 생각나는 질문 여기 적고 있어요. 지금요. 이주영 의원께는요. 일단 뭐 남의 정당, 경쟁 정당의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 같은 식구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저 당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아, 다행이다. 네, 저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3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여당으로서 예. 앞으로 갈 길을 잘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 분들이고 분명히 전당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로서 함께 일하셔야 될 분인데 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걱정도 되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 다음 아젠다를 뭐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용태 의원이 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흥미진진한 건 맞다. 엄청나게 싸우더라. 예, 예. 근데 이거 굉장히 걱정된다. 밖에서 보기에도 걱정 안 하십니까, 김용태 의원께서? 걱정이 당연히 되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원래 예.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예.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후보 예. 저희 네 분이서 엄청 그때도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갈등과 싸움의 정도가 어떤 때가 더 높다고 보세요? 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예, 그 양상들도 오.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예.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원래 당내 경선이 그렇습니다. 원래 치고 받고 싸우고 원래 당내 경선이 자리가 하나다 보니까 예. 그 검증 과정이 굉장히 치열한데 물론 이제 이주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후보분들께서 좀 품위 있는 또 위트 있는 또 지혜로운 질문들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김용태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조심스러우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소신이신가요? 제가 여기서 또 무슨 말씀하면은 예. 또 이렇게 요즘 굉장히 예민한 시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표정에 묻어납니다, 지금요. 조정기 의원께는 이 질문 좀 들어볼까요? 요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갈등과 경쟁 상황 굉장히 격해지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주장과 막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솔직하게
네. 민주당은 요즘에 표정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전당대회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예. 관전하는 입장이었다고 보면요. 지금 너무 심해지는 전당대회 마타도 상황을 보면서 예. 오히려 큰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 여당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조금만이라도 나오면 이런 걱정들은 안 할 텐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서로 근거 없는 마타도가 예. 저는 주를 이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후보 개개인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토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 MBN에서 했던 토론 내용들을 보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남의 주장에 계속적으로 끊는 모습 그렇습니다. 이런 토론 태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맞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은 관전 모드보다는 걱정 모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제가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금 전영기 의원 말씀하신 걸 듣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 경쟁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 약간 당에서도 한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안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인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사실 지금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민주당이 아주 잘해서 그 의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잘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먼저 시작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 이런 것들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예.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리티에서는 카메라를 쉽게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까지 좀 드려봤어요. 자, 내려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지금 OX 퀴즈가 두 번째 드릴게요. 자, 한동훈 후보. 질문을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으로 되레 득을 봤다는 O. 아니다. 득 보지 못했다. X. 골라주세요. 이것도 다른데 앞선 선택과 똑같아요, 지금요. 두 분 X, 한 분은 O. 그렇다면은, 이건 김용태 의원께 좀 질문 좀 들어봐야겠네. 이유를 들어봐야겠는데, 되레 득을 봤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 문자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이 문자 파동이 일단 한동훈 후보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수치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당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많은 그러한 이른바 원희룡 후보와 비슷한 그런 예. 또 대변하는 의원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예. 동정표 또 이 선거에서 또 무서운 표 중에 하나가 동정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꼭 굳이 해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께서는 X. 그러니까 득본거 아니다. 네. 득본거 아니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지지율을 보면 거의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 트리플 스코어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사실은 다 먹을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숨기고 싶었던 한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다음 미래 지향점이라던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대통령과의 관계라던가 본인의 아이코닉한 이런 정체성 그래서 본인으로 자꾸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 지도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에 오히려 제약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득본거 아니다. 그렇게 못 네. 본다 말인데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이번 문자 파동으로 득을 본 게 없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번 문자 파동으로 득을 본 사람은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라고 보십니까? 득을 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특히 없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혹시 민주당은 아닙니까? 민주당은 일부 득을 본 것 같긴 합니다. 득을 일부 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역시 X를 선택하신 전용기 의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득 본 거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늘 한동훈
후보한테 가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기존에는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문자 파동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 후보에게 가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구 권력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까지도 치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전당대회에서만큼은 뭐 잃을 것 없다라는 입장을 한동훈 후보가 내비칠 수는 있겠지만 예. 길게 봤을 때에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대립적 관계가 예. 점쳐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추가 질문에서 이주영 의원께서 민주당은 약간 득본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하나 파악을 했던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당무 개입의 의혹에 앞장 서 있다라는 예. 부분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국민께 사과를 할 거였으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사과할까 말까를 물어볼 게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맞았는데 예. 이것을 물어보는 단계를 하나 거쳤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과가 진심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민주당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명분은 하나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 이게 득일지 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문제점을 하나 파악한 것에는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뭔가를 좀 질문할 명분이 생겼다는데 다른 표현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쓰면 자 공세를 할 대상 하나 더 떠올랐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당인데 워낙 요즘에 여당 주제가 뭐 이 뉴스로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에. 또 나왔습니다. 질문이 세 번째 역시.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O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저는 다 X군요. 쪼개질 가능성이 없다. 자, 요거는 김용태 의원 역시 X입니다. 아니,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없다라고 해야죠. 제가 비대위원이고. 여기서 그 좋은 지금 그래도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되죠.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여러 가지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말이 있었고 예. 다만 저희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 물론 야당 때였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후보분들이 승복했고 그 과정들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당대회도 끝나고 나면 후보자들이 물론 지금 앙금도 있고 감정들도 좋지 않겠지만 예. 선거라는 것이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또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자세를 선배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엔 좀 전용기 의원께 보시겠는데요. 지금 전용기 요거 X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조금 높게 드세요. 그래야지 화면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시청자한테. 좋습니다. 그렇게 들고 조금 오래 드시냐고 힘드시지만 좀 참아주세요. 네. 좀. 자, X 고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당하거나 뭐 쪼개지거나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쪼개질 정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심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구심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기 때문에 예. 정당이 쪼개지기는 형태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예.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금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도 있었지만 예.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인사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많은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신뢰관계가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는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깨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관계에서 신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 역시 분당까지 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신데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분당도 사실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거를 봤을 때 더더욱이나 예. 지금 새로운 90점을 찾아서
거기에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사람까지 모아서 새로운 당 하나를 만드는 투트랙으로 분당까지 가기에는 예. 지금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지도부의 분열이나 반목이 이후에 다시 손을 잡는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부에서는 과연 저들이 언제라도 다시 등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지나고 나면 잘 돼야 이빨 빠진 호랑이 만약에 최악에는 와해라면 모를까 예. 분당은 시스템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 내려주시고 제가 추가 질문 좀 두 분께만 좀 들어볼까요? 김용태 의원께. 요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한 지금 당의 비대위원이시라서 지금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계시곤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은요. 지금 중간 사이에 뭐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갈등도 뭐 굉장히 극대화되고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중간에 뭐 김건희 여사 얘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향후에 정말 함께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임기가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립감이 있기 때문에 예. 당정은 함께 가는 것이고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정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도 뭐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후보 시절에 지금도 예. 시절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본인의 정치의 목적 중 하나다 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열차를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저희가 그 똘똘 뭉쳐서 그 거야의 공격에 맞서야 되지 않나. 거기는 아마 내부대 후보 모두 다 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이주영 의원께 드려보죠. 전당대회 끝난 뒤에 뭐 누구는 한 명은 당대표가 됩니다. 근데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냥 두 분의 성을 붙여서 원한 관계라고 표현까지 해요. 지금요. 이 두 후보 전당대회 끝난 뒤에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걱정이어서 제가 분당도 어려울 것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 혹은 와해의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 원희룡 후보도 사실 당내에서나 당 외부에서 볼 때 굉장한 입지를 가진 분이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도도 지금 압도적인 상황에서 예. 사실 두 분이 다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다시 손을 잡자고 보이는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전체의 통합을 국민들이 믿겠는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간 것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이 마지막 스피드 OX인데요. 이거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관련 세 가지인데 이건 민주당인데요. 지금 민주당도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이른바 약속 대련이다라고 보시면 O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오, 약속 대련이라고 선택하신 분은 아무도 없고 다 이건 그러면 진짜 출마한 거다. 이거는 뭔가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제가 30초씩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전용기 의원부터 약속대로 아니라고 보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김두관 의원도 정치적인 야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과거에 대통령 선거도 나가실 정도로 큰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약속대련으로 소모될 정도의 정치 이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속대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김두관 의원도 직접적으로 밝히시긴 했습니다. 예. 얼마를 받을 줄 알고 출마를 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나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 우리 당은 노무현과 김대중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인 즉슨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내부적으로는 토론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두관 의원이 본인의 입지와 본인의 정치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약속 대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강한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태 의원 역시 X, 그러니까 이건 약속대련 사전에 뭔가 조율돼서 출마한 거 그거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약속 대련이 되려면요. 예. 갑을 관계에서 갑이 양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높거나 또 예. 기득권이거나 세가 많은 사람 이재명 대표겠죠. 이재명 대표가 뭔가 눈치를 봐서 약속 대련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하셨을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눈치를 보고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는데 당연히 황제로서 옹립하고 싶으실 텐데 예. 뭔가 경쟁하는 과정에 분명히 감정도 상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크래치가 날 텐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허락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두관 전 의원이 정말 이건 난 도전하겠습니다. 승부 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다는 해석으로 들리는데 마지막으로 이주영 의원 역시 X 약속대는 아니라고 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배를 하고 방명록에 민주당이 민주를 지키겠다고 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민주를 지키겠다는 거는 현재의 이 1인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민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건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명이 명령하면 모두가 예. 따라가는 전체주의 유령이다. 뭐 이런 굉장히 센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건 민주당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예. 전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그리고 온 국민에게 이것이 맞느냐고 물음으로써 본인의 소신을 밝힌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속 대련일 수 없고 어쩌면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건 큰 하나의 패고 용기고 소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가지 스피드 OX 퀴즈 다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슈를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이거의 연장선일 수 있지만 인물에 좀 초점을 맡아보는 순서입니다. 제목이요. 금은방 감정평가입니다. 금은방에 왔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가치 부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 뉴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인물은 최고점 줄만하다. 아니다. 이 인물은 최저점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요. 이번 주 뉴스 뭐니 해도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대상을 여당 당대표 후보 4명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 중에 누가 최고점, 최저점 이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태 의원께서는 당에 지금 비대위원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이거 말 잘못 나가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민감한데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두 분께 미리 양해 구해서 조금 쉬고 계시라고 잠시. 제가 여기서 누군가 편들면 아마 앵커님이 피곤해지실 겁니다. 그래요? MBN이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분만 전용기 의원, 이주영 두 분만 평가를 미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평가하신 거 있죠? 들어주세요. 자, 가슴 쪽에 조금 높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전용기 의원부터 최고, 최저를 4명의 후보가 근데 누굴 선택했냐고 봤는데 같은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사실 누구를 좋게 평가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예. 어제 MBN에서 한 방송 토론을 봤는데요. 굉장히 최고점을 줄 만한 인물들은 보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나온 질문에서도 봤듯이 이 전당대회 TV 토론이 흥행을 했느냐에 예. 대한 내용에서 흥행의 지름길이 원희룡 후보였다라는 흥행을 생각에 한 걸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최고점을 원희룡 후보로 봤었고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를 마타도가 난무하는 말도 안 되는 저질 전당대회를 만든 아까 것도 흥행이냐 자폭이냐인데 자폭이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폭을 시도한 것도 원희룡 후보로 봤기 때문에 최고와 최저를 둘 다 원희룡 후보로 꼽았습니다. 지금 전용기 의원은요 이 금은방 코너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거하고 막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께서는 최고 최저 다르게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최고는 윤상현 의원을 꼽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네 분 중에 가장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답게 예. 당을 위한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계신 분은 지금은 윤상현 의원 외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을 때도 예. 이렇게 하는 건 당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을 위해서 당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융합의 시간을 누군가가 맡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윤상현 의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량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도 뭐 패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당선의 경험 그리고 경기도에서 계속 왔던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잘 안다는 거 심지어 무소속으로도 또 당선이 돼본 경험 이런 다양한 것이 있어서 진짜 민심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최고로 꼽았고 최저는 예. 제가 저희 당 전당대회 때 예. 그때 후보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문자 파동을 보면서 이건 참 책임질 자신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서로 미루다가 때를 놓쳐버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의 두려움 혹은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사람의 그런 소심함 예.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기대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을 해주세요. 내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김용태 의원은 선택을 안 해주시면 질문 하나 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30초를 드릴 건데요. 예. 국민의힘 소속이시는데 지금 당대표 네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 당부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표정에 나옵니다. 30초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많은 당원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뭐 흥행은 돼서 기분은 좋은데요. 다만 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처만 남지 않겠냐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네 분의 후보 모두가 좀 위트 있게 공격할 때도 좀 재밌게 그런 재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전당대회가 더 축제로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으셨는데 실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아있는데 요거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요 질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후보 4명께 야당 의원들 중에 탐나는 인재가 있다면 누구냐를 얘기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후보들이 각각 답을 했거든요. 그 모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2명의 야권 의원 가운데 탐나는 인재를 한 명만 딱 고른다면 전 이재명입니다. 국회 모든 이 혼란이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예. 추미애 의원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뭐 지난번 정권 창출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서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그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꼽겠습니다. 이제 할만한 사람인데 민주당의 윤상현이 바로 정성호입니다. 저런 모습인데 이거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 좀 화면 좀 의원들 봐주세요.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굉장히 의외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추미애, 한동훈 후보는 우원식, 윤상현 후보는 정성호. 다 야당 의원도 꼽아주셨는데 요거요 전용기 의원님. 네. 이재명, 추미애, 정성호인데 만약에 거꾸로 질문 제가 들어볼까요? 전용기 의원 생각하시기에 여당에서 데리고 싶은 탐나는 의원이 있다면 누굽니까? 있습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여당이 못하고 있는 것들은 쓴소리를 그때그때 날리더라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참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 네 분의 후보들이 뭐 여러 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는데 예. 당 대표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옹졸하게 그러니까 전 대표 지금 당 대표 후보시죠. 다들 지금 그렇죠. 후보시죠. 그 예. 후보님들이신데 저렇게 예. 옹졸하게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정말로 훌륭한 의원이 있다면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더욱더
저렇게 일부러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용태 의원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탐나는 의원이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묘한데. 자,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야당 의원들에서 이분은 탐난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당 의원 중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죠. 야당이신데 여당 의원 중에 탐나는 분이 계시다면 누굽니까?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의원. 저희 당은 통합과 도약의 당으로서 젊은 피를 언제나 수혈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정치 입문 이후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의 세 분 중에 한 분이어서 내적 친밀감이 매우 높고 언제나 저희 당으로 영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용태 환영합니다. 의원 지금 야당 의원들께 인기 폭발이에요. 이 방송을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둘 중에 어디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당의 오빠가 들어왔는데 어디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예. 민주당의 의원분들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가더라도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남겠습니다. 거절하셨네요. 자, 질문 제가 드릴 거예요. 예. 어제 토론에 나왔던 질문 똑같은 걸 드릴게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192명이잖아요. 다 합해서. 그 야당 의원 중에 이분은 정말 탐난다. 이분은 인재 같다. 이런 의원 있습니까? 역설적이게 인재라서가 아니고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어제 다른 당대표 후보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제1당 국회의장을 제1당이 하면 예.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청래 위원장이 저보다 정치 선배시긴 하지만 예. 사실 지금 법사위를 이끌고 가시는 거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품격과 품위가 없어 보이세요. 제가 저희 당을 모시고 와서 보수당의 이런 품격과 품위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나눠봤어요. 뭐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막 영입 제안까지 왔는데 거절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금은방은 여기서 좀